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열린민주당의 어제였었죠.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 그리고 오늘 중에는 그 김진애 전 의원, 그리고 최강욱 전 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공직 후보에 나가시는 분들이 사퇴해야 되는, 그것도 비례 후보 나가실 분 사퇴해야 되는 기간 바로 전날 그만뒀기 때문에 네. 열린민주당이 입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기사가 있어서 놀래서 찾아보니까 조선일보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아직 그 당사자 이야기는 안 나왔으니까 기다려봐야죠.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 그러면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해가지고 날짜로 보면요, 이 22일, 23일 날 온라인 투표해가지고 순위를 결정한다는 건데, 생각보다 이미지 괜찮으신 분들,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지율도 대략적으로 보면 사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논란거리가 되면 될수록, 그런 논란거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한테 이제 제의를 했는데 거절당했다가 조중동의 뉘앙스, 뭐 중앙일보 같은 뉘앙스는 쌤통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모르는 게 있어. 그럴수록 홍보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 조국 장관이 진짜 나갈 생각이면 민주당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까지 언급됐던 사람들만 봐도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지금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들을 냈지만 거기에 이제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그 인지도 면에서 일반 국민들 보기에 인지도 면에서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리고 그 절차상 또 당원으로서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 후보 명단이 정말 임팩트 있고 감동적이다라고 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외에 다른 당들은 정말 글자 그대로 엉망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열린민주당의 비례 후보 명단에 이런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름만 봐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 같이 정말 임팩트 있는 사람, 전투력 하면 정말 만렙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까지 들어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경쟁력이 갖추어지겠지만 지금 정도의 명단만으로도 지금 기존의 다른 정당들하고는 확실히 차별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고 봐요. 최강욱 비서관 이야기는 이제 참여를 한다면 뭐 이제 아까 말한 이 더불어시민당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제 어쨌건 비례대표 출마할 사람들의 사퇴 시한을 딱 하루 남기고 전날 사퇴하는 이 부분은 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키를 지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한 그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의 논란이 확대되는 게 싫은 입장이라면 민주당이 난색을 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골라 담는 게. 그러니까 이게요, 열린 어떤 그 플랫폼 정당을 표방했을 때는 일단 열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막습니까? 논리로 막아도 되거든. 근데 미리부터 차단을 해버리면 넌 들어오고 넌 들어오지 마라 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고요. 지금 어쨌건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하고 또 지금 정치개혁연합은 아마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합류가 될 것 같아요. 논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그 하승수 변호사 인터뷰도 취소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우리 쪽으로 와야 돼 인터뷰가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미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하승수 변호사를 딱히 인터뷰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늘상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마 비례 후보 검증에 있어 가지고는 가끔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래서 저런 사람이 지금 비례연합당이 공천이 됐다 하는 그런 식의 논란을 일으키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검증이 어마어마하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논란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소수 정당들, 아까 제가 속마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부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선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지지율이 1%도 안 나오는 정당한테 후보를 줄 수 있느냐. 참여했다고 해서. 문호는 열어놓는데
그 지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당으로만 보면 지지율 3%가 넘는 정당은 민주당 말고는 없어요. 뭐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제 그건 그러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좀 대국적으로 우리가 좀 품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외 정당들이 1%, 2%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한 석이라도 주게 되면 그 과대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이 지금 시국 자체가 과도기적인 거기 때문에 원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나서 실력을 키우라고 국민적 격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녹색당이나 다른 기타 그 정당들의 홈페이지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비례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의 명단과 면면을 들여다보면 속상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왜 내 표를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되냐 이렇게 내가 처음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분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퀘스처너리 뭐 논섹슈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 인물 자체야 그러니까는 모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표를 못 주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심정으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 목적이 검증보다는 미래통합당의 약진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약진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의당 보란 듯이도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의당한테 몰빵을 하게 되면은 정의당만 표가 의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 3%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은 이게 이제 진보 정당들이 뭐랄까 한계일 수도 있는데 저번에 녹색당이 저번 총선 때 1점 몇 프로 얻어가지고 정당 해산될 뻔했는데 그거를 위헌 청구해가지고 겨우 살아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온라인상에서 지지고 볶아도 3% 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한국 사람들 심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강한 놈, 나 대변해주려 강한 놈 미는 성향이나 습성이 있고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3%가 못 넘을 정당들을 니들 3%가 안 돼 천행을 하면 결국 민주당 후보밖에 못 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앞에 5석에 6석 정도는 각 한 석씩 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미를 그렇게 두자면 그러면 6개의 원내 정당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잖아. 녹색당이 만약에 받아들여서 의석이 생기면 문재인 정부 깔 건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하자면 그렇게 들어온 정당들 같은 경우는 개혁을 외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밖에서 아무 책임감 없이 원외 정당이라고 막 문재인 정부 욕하던 그런 스탠스로 안 갈 거고 난 그런 진보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대안도 없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라고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랑 똑같네 하는 것들이 제일 나쁜 진보야. 네. 나 진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런 당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을 듣는 걸 또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하지. 그리고 녹색당의 경우에를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이제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디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료가 요즘 다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비례 후보를 더 많이 숫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정당인데 이 지금 마치 소연정을 하자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뭘 해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있는 짧은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라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뒤죽박죽 싸워가면서 하자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큰 부담일 것 같다는 거죠. 예. 지금 모인 정당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시간적인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안에 맞춰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선별하는 게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딜레마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선별을 해버리면 민주당 위성정당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참 이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이 새끼들 때문에 정말 정치판이 개판된 거야 사실은. 그게 정확히 맞는 이야기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겪다가 보면요. 이를테면 양보할 지점이 있고 양보 안 할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쪽 그러니까 다른 여기 지금 포함되지 않은 정당들 입장에서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소수 정당들 몇 석 주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먹으려고 그러지
먹어도 나쁘지 않아.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러면 소수정당들한테 의석을 나눠주고 그 국회 활동을 하기에 그러니까 원내인지 아닌지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원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당들 6개 정당한테 의석이 돌아갔다고 하면 나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순진한 생각이니 어쩌니 하지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보 정당 중에 생각이 있다면요. 가장 좋은 방식의 포지션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이 안 됐을 때 개혁하라고 외치는 그런 비판은 나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만큼만 받아들여라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자기 자신들 포지셔닝을 할 때 잘하고 있는 걸 못한다고 끌어내리는 건 미래통합당 방식이고 개혁이 안 되고 있을 때 개혁 더 하라고 외치는 건 진보 정당들이 할 일이에요. 요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깐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가끔씩 모자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워주지 않으면 나 삐졌어 하고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만 까는 게 잘못된 거지. 개혁하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라면 그런 지점 정도를 가진 정당들이 사실상 이 개혁연대로서의 비례연합 정당에 들어오면 실제로는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쟤네들 들어오면 어차피 만들어주면 문 대통령 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석을 가진 사람들이 일종의 예를 들면 연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는 훨씬 더 책임감이 생기죠. 원외 정당이어가지고 무조건 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타도하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국민들도 많겠지만 그 원외 정당들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스탠스 자체가 사실 국민들 마음을 놓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이 말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공격적으로 대받아친다거나 이 그 연합 정당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을 내건다거나 그 조건이 민주당의 태도 자체를 물고 늘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이 협상 과정에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늘리기 위한 사전 포석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치. 예. 근데 이제 비례 정당이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참 잘하고 있는 게 캐스팅을 그러니까 열린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진짜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명단에 다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딱 이름만 들어봐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거절했던 걸로 나오는 사람들도 다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들이라서 뭐 이국정 교수라던가 정현주 사장, 김의겸 대변인, 정준희 교수 그리고 이제 아까 추천받은 건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뭐 봉준호 감독이라던가 김연아, 호사카 유지 교수, 새날 마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 그 말하고 싶었구나. 들어오면서 지금 그래?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고 싶은 당의 비례대표가 막 마땅치 않은데 나는 여기를 밀기는 밀어야 돼. 그런 시민들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디테일의 문제고요. 디테일이 큰 흐름을 어떻게 막아설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디테일이 많이 틀리다 보면 이게 디테일이 쌓여서 나중에는 완전히 남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싸우지 말자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싸우실 거면은 제 욕해도 상관없는데 슈퍼챗 쏘시고 하세요. 공짜로 하지 마세요. 막 다른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경기장을 쓰시면서 사용료도 안 줘?